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무리됐습니다. 나스닥만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법안에 의해서 이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이 누르는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네, 다만 다행이었던 점은 나스닥의 경우에는 소폭이나마 반등에 성공을 해줬었죠. 이 메가 법안이 표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원을 통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기 국채를 기준으로 진정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나스닥 기술주 위주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은 어떤 업종이 또 어떤 섹터가 얼마만큼 올랐을지 어떻게 움직였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먼저 3대 지수 보셔야겠죠. 우선 이 다우존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소폭 약보합에 그쳤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 관련해서 재정 적자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투심은 완전히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요. 나스닥이 0.28% 강보합권에서 끝이 났네요. 오늘 계속해서 엔비디아와 테슬라 계속 강세 마감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기술주 위주로 이 매수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가 이걸 촉발을 시켰는지 잠시 후에 히트맵에서 자세히 보시도록 하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업종 움직였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시면 어제와 확연히 다른 느낌입니다. 확실히 장기 국채 금리가 장 막판 들어서 다소 진정세 보이게 되면서 지금 이 시각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나 기술주들은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해줬고요. 조금은 아쉬웠던 점이 AI 반도체 단에서 약간의 혼조세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AI 반도체주들, 대형주들 위주로만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요. 또 오늘 양자 컴퓨터 크게 움직였었죠.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한 이슈들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밤사이에는 이 아이온큐 CEO의 발언 그리고 D-Wave 컴퓨터 관련해가지고 이슈들이 새로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었는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이번에 이 BBB라고 하죠. 정말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 여기에 하나 또 비롯되는 파생 이슈가 바로 이 메디케어 관련주들이 대량 하락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이 재정 적자를 해결을 하려면 메디케어 쪽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크게 줄여야겠죠. 이런 소식이 미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에 나서겠다라는 것이 전해지면서 보험사들 위주로 오늘 약간의 강한 하락이 나왔고요. 또 이어서 테슬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1.89%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장중에는 3% 가까이 되돌렸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장 막판 들어서 일부 상승분을 반납했는데요. 파이퍼 샌들러의 테슬라의 이 로보택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 이어서 또 오늘의 수급 개선까지 잠시 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과연 현지 분위기, 뉴욕 증시 어떻게 지나갔을지 바로 전화 연결 만나보시죠. 저희 앞으로 이주 앵커와 함께합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들 저희 시간을 통해서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감 상황을 놓고 증시의 내용들 전화 연결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님 나와 계십니다. 나와주셨을까요?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이번에 이 마감된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장기 국채 금리 급등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일부 진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트럼프 감세안으로 불거진 재정 적자 우려가 사라진 건지 지속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날 나스닥만 0.28% 반등에 성공했고 다우지수와 S&P 500은 보합에 그쳤죠.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법안으로 불거진 재정 적자 우려는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전날 급등했던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현재 3.8bp-가량 하락했고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5.6bp-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폭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공화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법안이 재정 적자를 확대하고 연방정부의 부채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부채가 늘어나면 이를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하고 이 경우 투자자들은 더 높은 금리를 받아야 미 국채를 살 용의가 있다며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채금리가 치솟으면 기업들의 차입 비용이 올라가고 주식 대비 상대적 매력이 커지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는 제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통을 겪었던 대규모 감세안은 이날 미 하원을 가까스레 통과하긴 했지만 시장이 원했던 지출 삭감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뉴욕 등 고세율 지역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주 지방세 공제 상한을 현행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4배 인상하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시장에서는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독립재정분석기관들은 해당 법안이 이미 급증한 재정적자를 더욱 확대시키며 향후 10년간 미국 연방정부의 누적 부채를 최소 3조 달러 이상 늘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감세하는 상원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도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공화당은 7월 4일까지 감세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당분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시장엔 상당한 불확실성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조율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협상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감세안에는 인플레이션 감축안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감축안에 대해서 대대적인 세액공제 종료가 담겨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 태양광 주식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번 감세 법안에는 발효일부터 60일 이후 착공되거나 2028년 12월 30일 이후 가동하는 청정에너지 발전 시설에 대한 투자 및 전력 생산세 공제도 종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는 미국 내 대형 태양광 프로젝트 확대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는데 이게 중단되는 것이죠. 이에 두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대대적인 타격이며 청정에너지 업계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고객에게 장비를 임대하는 방식의 설치업체에 대한 세액 공제를 종료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지붕형 태양광 업체의 약 70%가 장비 임대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법안은 가정용 태양광 설치업체, 썬런과 같은 업체에 치명적입니다. 주가가 이날 무려 37.05%나 흘러내렸죠.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엔페이지와 솔라엣지의 주가도 각각 19%, 24.7%가량 하락했습니다. 지붕형 태양광 수요가 줄어들면 인버터 판매에도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 최대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인 퍼스트솔라의 주가는 4.4% 하락에 그쳤습니다. 제조업 세액 공제는 이번 법안에서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이 혜택을 본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도 대폭 축소했습니다.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주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는 폐지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겨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도 만만치 않게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약세를 보였던 달러가 이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경제 책사로 불리는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비공식 통화 합의가 없다라고 일축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네, 곤두박질 쳤던 달러 가치가 이날은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는 미 재정 적자 확대 우려와 함께 최근 미국이 빈밀리에 교육국의 환율 가치를 절상시키려는 협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전망에 빠르게 약세를 보여왔죠. 달러 인덱스가 100 이하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일본 재무장관은 미국과 환율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공개 발언한 이후 외환시장에서는 미 행정부가 물밑에서 달러 역사를 유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확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는 약세, 원화, 엔화는 강세 흐름을 보여왔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부터 미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약달러를 선호했던 점 등이 이런 의심을 키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책사로 불리는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이날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최근 외환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마라라고 합의 등 비공식 통화 합의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현재 어떤 형태의 환율 협정도 전혀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지 않다며 환율 정책은 명확하게 재무장관의 소관이며 미국은 여전히 강달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관세 협상 그리고 환율 협의 등이 진행되는 동안 시장의 이 같은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달러 약세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앞으로 이 국내 증시에 또 어떻게 움직임이 나타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뉴욕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에 어떤 종목들이 좀 특징적이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기술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2%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거의 1.92% 기록을 했죠. 머스크의 발언들 때문에 이번 주 내내 뭔가 테슬라의 이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신중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 평가가 엇갈리면서 혼재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간밤에는 테슬라 로보택시의 모멘텀을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알파벳도 1%대 상승세 보였는데요. 미국 법무부에서 챗봇 스타트업 계약과 관련해서 반독점 위반 조사를 나간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버텨줬습니다. 1.13%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애플 보겠습니다. 0.36%의 약간의 오름세가 나타났는데요. 조만간에 있을 이 세계 개발자 회의죠. WWDC 이 회의에 대한 기대감을 받으면서 투자 의견 매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실적 관련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어드밴스 오토파즈 보겠습니다. 예상치를 웃돈 실적이 나오면서 이렇게나 급등했습니다. 50% 넘는 거의 60%에 육박하는 이 상승세가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가이던스 유지 리포트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어드밴스 오토파즈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꼽혔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랄프로렌 보겠습니다. 1.29% 상승세 나타났죠. 이 고급 소비 둔화에도 실적이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여전히 견조한 실적이 나타나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반면 아날로그 디바이스는 4%대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사실상 실적은 좋게 나왔습니다. 호실적 발표가 됐는데 실적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리는 모습 5% 가까운 약세 흐름이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이슈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웨이브 보시죠. 클라우드 관련 기업이죠. 한 달 새 주가가 200%가 올랐습니다.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7%대 약세 흐름이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 공매도로 인한 이 쇼스퀴즈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 실적 논란도 있다라는 점 때문에 평가가 엇갈리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어서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대규모 자사 매입 계획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피트니보우스 보겠습니다. 10% 가까운 이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일단 CEO 리스크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교체 소식이 들렸고요. 또 자사주 매입 계획 소식 발표가 되면서 역시나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네, 이슈 있는 종목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어제장 비트코인이 사실 한숨 자는 사이에 정말 많이 올랐죠.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비트코인 관련주로서 코인베이스가 5%의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도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온큐 보겠습니다. 40% 가까운 급등이 나타났는데요. 퀀텀 컴퓨팅 관련해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퀀텀 컴퓨팅계에서 엔비디아가 될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IB 투자 의견 종목들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 보겠습니다. 약간의 상승세가 나타났죠. 비연소 제품의 성장성이 주목이 되고 있고요. 매출 비중 확대가 주목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투자 의견도 매수 제시가 됐습니다. 목표가 195달러로 제시가 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타겟도 보겠습니다. 2%대의 오름세 나타났는데요. 매출 전망이 좀 불투명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목표가는 계속해서 하향되는 거의 50달러 가까이 하향을 보이면서 105달러 하향 조정 리포트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버텨준 종목입니다. 줌 비디오 보겠습니다. 약세권 마감입니다. 가격 결정력이 개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조정이 나타났고요. 투자 의견 매수 상향 조정되면서 앞으로의 기대감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주 알아봤습니다.